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래 그냥 아까 저 고민 사연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문득 채팅창을 보고 얘기하다가 아주 좋은 주제가 떠올라서 이것만 얘기하고 가려고 합니다. 아까 얘기하면서 우리가 공부 얘기 했잖아요. 공부 얘기.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공부는 어떻게 된 게 시험을 쳐가지고 그 시험을 매겨서 점수가 나와가지고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워가지고 누가 위에 있냐, 누가 아래에 있냐 이걸 평가하는 게 공부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게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공부는 그런 것만 공부라고 딱 규정을 해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유튜브도 공부해야 되는 게 진짜 많고 뭐 돈 모으는 것도 공부가 필요하죠, 여러분. 그건 공부 아닙니까? 오히려 있잖아요. 국영수 사과보다 돈 모으는 공부가 더 중요해. 저축하는 공부.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이 안 모이잖아요. 돈이 안 모인단 말이에요. 일을 하는데 돈이 안 모이잖아.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 대부분의 특징이 뭔지 알아? 자기들이 생각보다 돈을 많이 쓰는데 왜 돈을 많이 쓰는지 한 번도 분석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석하는 것 자체 싫어하면서 자기가 왜 돈이 안 모이는지 모르겠대요. 다이어트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많이 먹는지 평가 나오면 남들 먹어가면 다 먹는 산을 왜 찌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돈 모으는 것부터 엄청난 공부가 필요하고 엄청난 그런 정보나 지식이 필요한 건데 돈을 버는 것도 지식이 필요하지만 모으는 것도 지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모을 것이냐, 어떻게 아낄 것이냐, 어떻게 절제할 것이냐. 여러분 미니멀 라이프 아시죠? 미니멀 라이프. 미니멀 라이프도 굉장한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미니멀 라이프를 잘 하려면 내가 뭐가 필요한지, 뭘 버려야 될지, 뭐가 쓸모없는 건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뭘 미니멀 라이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미니멀 라이프 얘기는 하죠. 하는데 막상 하는 사람 드물죠. 왜 드문지 아십니까? 막상 내가 물건 사놓고 뭘 버려야 될지, 뭘 가져가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버려야 될 게 너무 많거든. 이 미니멀 라이프대로 가려고 하니까 내가 버려야 되는 거 너무 많거든. 버리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돈을 그만큼 많이 썼으니까. 너무나도 아까운 거예요. 제가 갑자기 이 말씀 왜 드리냐. 우리는 지금 이 학교에서 시험 문제 푸는 것처럼 인생을 살려고 그래. 인생을 살려고 한다니까요. 시험 문제 푸는 거. 시험 문제 풀어가지고 1, 2, 3, 4. 그 중에 맞는 거 하나 찾아가지고 그게 답인 것 마냥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생 살아봐서 알잖아요, 지금. 계란 한 판만 지나보면 다들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 인생은 사지선다가 아니잖아요. 정답이 4개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4개 중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은 4개 중에 답 하나만 찾으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잘 찾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잖아. 막상 시험 문제 잘 풀어가지고 점수 잘 맞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실제 필드 분야에서 골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엄청 많은 거죠, 여러분. 그 시험 문제, 학창 시절에 시험 문제 잘 풀어가지고 점수 잘 나와서 좋은 학교 갔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끝납니까? 그것만 치면 그냥 인생 끝나요? 그 시험에 나온 것만 치면? 물론 그거 시험 치면 남들보다 좀 유리한 학교를 남들보다 좋은 학교 갈 수 있고 유리한 직업을 택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납니까? 그거는 일부 아닙니까? 거기에 생존하는 능력,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능력, 친화적으로 내 편으로 만드는 능력.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하고 배워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요즘에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이 들어가려고 뭐 바짝 애를 쓰잖아요. 흔히 그걸 가지고 정답 쌓이라고 하죠, 정답. 인생의 정답을 정해놓고.
인생의 사지선다에 나오는 그 정답 하나를 정해놓고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이 내가 인생의 사지선다에 나오는 정답인 것 마냥 그리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힘들어하잖아.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아니 그렇게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 그럼 들어갔으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정말 즐겁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정작 그 사람들마저도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잖아. 아니 불행한 거 정답으로 찾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거기 들어간 사람들 또 만족을 못하고 불안해하고 오히려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되고 아니면 도중에 나가 떨어지고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까 얘기했던 정답사회 얘기했던 그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이 사지선다가 실제로 우리가 가보니까 정답이 무조건 100%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 우리 각자 인생의 사지선다, 각자 인생에 대해서는, 인생의 정답에 대해서는 사지선다가 시상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 인생 자체가 사지선다로 딱 나누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어떻게 보면. 애초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데 자꾸 어른들이 이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죠. 어른들, 부모님들이 자꾸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 최고다. 공무원 시험 봐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하는 사람들 10%도 안 됩니다.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솔직히 공무원대로 움직였으면 대한민국 진작에 망했어야 돼. 여러분 대한민국이랑 국가가 뭘로 먹고 삽니까? 제조업 먹고 살죠. 제조업. 자동차, 석유, 철강, 조선, 반도체 이걸로 먹고 살잖아요. 이걸로 우리가 비행기나 뭐 선박으로 이렇게 보내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냥 쫄딱 굶어 죽었어 그냥.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먹고 살아야 돼요. 지금도 그렇게 먹고 살았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된다니까. 각자 인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답이 있어요. 공무원 들어가서도 공무원 생활 적응 못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 각자 자기가 원하는 정답을 생각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나온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감히. 지금 말이 안 나오는데 치 말라가지고.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은 시험에 나오는 것처럼 점수로 나오지 않아요. 이게 왜 어려운지 아세요? 우리가 사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 시험 문제처럼 문제 풀어가지고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 인생은 그냥 인생이라는 시험에 사지선다로 이렇게 답을 찾아가지고 매겨가지고 누구는 100점, 누구는 50점, 누구는 60점 이렇게 점수화 시킬 수 없고 뭐가 틀렸는지 뭐가 맞았는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렵고 누구에게나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 이 말 공감하십니까? 제가 하는 말? 누구의 인생이든 그게 정답이 될 수 없고 누구의 인생이든 오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결정짓는 방법, 직업을 선택하는 방법, 살아가는 방법은 사지선다가 아니라 500지선다도 안 돼. 한 1000지선다도 안 돼. 더 많아요. 엄청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이 다 똑같습니까? 그 브이로그를 만들어내는 그 브이로그 영상 속에 살아가는 모습들 삶이 다 똑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엄청나게 다릅니다. 우리가 유튜브 몰랐으면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죠? 근데 이걸 속을 딱 끄집어내 보면 정말 다릅니다.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생활하는구나. 아, 여기서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아, 이렇게 살아도 정말
만족하면 잘 사시네.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 회사에 들어가서 맨날 뭐 남들 알아주는 기업 들어가서 남들한테 인정받고 거기 떵떵거리고 이제 남들의 부러움과 시샘을 사야만 그래야 인생 사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다 살 수도 없잖아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없잖아요. 누군가는 좀 안 좋은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더러운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남들이 기피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피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미국 가도 피할 수 없고 일본 가도 피할 수 없어요. 아니 딴 나라 가면 힘든 일 없을 것 같고 딴 나라 가면 하기 싫은 일 없을 것 같습니까? 다 있습니다. 단지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일 뿐이에요. 왜냐? 우리가 그 해당 국가에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인생을 뭐 점수 매겨가지고 얘는 몇 점이다, 얘는 빵점이다, 얘는 꼴등이다, 1등이다 그런 거 없어요. 애초에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 애초에 그런 걸 상중하로 매긴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예요. 매길 수 없어요. 우리가 뭔데? 우리가 무슨 근거로? 무슨 잣대로 그걸 매긴다는 거예요. 물론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업 가지면 좋죠. 근데 그걸 통해서 감당해야 되는 것들도 많다는 거야. 감당해야 되는 것들. 사람 눈이라는 게 정말 어리석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눈이 그런 말씀 드리는데 여러분의 눈은 정작 그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의 눈은 생각보다 정확하지 않다. 엉터리다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왠지 아세요? 껍데기만 보기 때문에. 순전히 껍데기에 좋은 부분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도 봐야 되잖아요. 나쁜 것도 봐야 돼요. 힘든 것도 봐야 돼.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봐야 되는데 극도의 장점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비싼 차에 좋은 집에 명품 이것만 보여주기 눈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나 혼자 산다 얘기를 정말 많이 꺼냈는데 나 혼자 산다도 사람들이 왜 기피하고 안 보는지 아세요? 거기에 보이는 모습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습은 떵떵거리고 비싼 아파트에 편하게 여유있게 사는 모습에 대해서 약간은 우리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걸 평범하게 사는 것처럼 위화시켜서 보여주는 게 너무나도 웃기기 때문에 평소에 그렇게 안 살던 사람이 방송에 하러 나온다고 막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너무 가시적이잖아. 근데 그 가식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눈에 보이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아 못 보겠다 하면서 이제 기피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보여주기 정말 싫어한다고 하잖아. 자기적 모습 싫어한다고 하는데 우리 눈 자체가 자기적인 거예요. 우리 눈 자체가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것들에 기들여져 있어. 겉으로만 보여주는 것들, 껍데기만 보여주는 것들에서 기들여져 있어. 다들 고충이 있고, 다들 힘든 점이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런데 무조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다. 돈 많이 벌면 최고다. 좋은 직업 가지면 남들이 우러러볼 것이다. 저 사람은 세상 근심 힘든 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의사부터 봐봐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 많이 벌고 가장 가지기 힘들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 가는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레지스턴트 때 봐봐요. 뭐 100일 당직을 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거기서 먹고 자고 뭐 부교수까지 대도를 하더라도 집에 못 들어가고 어, 멱살 잡히고 힘든 수술하고 맨날 생사 오라가는 수술하고 사람 죽는 거 매일 보고 그걸 매일 감수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일반 사람이 여러분 사람 죽는 건 봐도 간이 벌벌 떨리는데 그 의사 같은 분들은 1년에 몇 번씩 몇십 번씩 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거는 우리 인생은 점수를 매길 수 없고 정답도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한테 맞는 것, 나한테 좀 익숙한 것들, 그런 걸 찾아가면서 내 거를 만들어 가는 게 저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많은 젊은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막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시험 나온다 외워라. 줄 쳐라. 별표 2개 쳐라. 이렇게 해가지고 외워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맞는 것 4개 중에 하나 찾고 매기고 점수 잘 나오고 그러면 이게 맞는 건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거 매일 했었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면서 야 시험에 나온다 별 2개 쳐라. 야, 이거 별 쳐라 이거 무조건 나온다. 해가지고 줄치고 외우고 이게 비슷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에 딱 나오는 순간 누가 밑줄 쳐주고 별표 2개 외워라 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이게 외워라. 없잖아요. 내가 별표 치고 내가 외워야 돼요. 내가 해야 돼. 사회는 제가 어떤 말씀 드리냐면 사회는 그만큼 능동적인 행동을 원합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다. 내가 알아서 생존해야 되고 내가 알아서 터득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학교 교육은 거의 100% 수동적이에요.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게 돼요.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받는 교육이 다 그런 거예요. 숙제 내주면 하고 숙제 안 내주면 안 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교육 안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숙제 내야 하고 숙제 안 내면 안 하고 시험 나와야 공부하고 시험 안 나오면 공부 안 하고 쌤이 외워라 해야 외우고 외우지 마라 하면 안 외우고 이런 교육을 유치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내내 듣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졸업해가지고 사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그 방식이 사회에서 통하던가요? 실제 살아가는데 접목이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사회 생존하려면 그 나이가 빠진 방식 싹 다 버려야 되고 갈아엎어야 되고 내가 피부로 느끼면서 생존하면서 넘어지면서 아파하면서 슬퍼하면서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내 걸로 만드는 방식이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이렇게 라고 얘기할 수 있냐? 얘기 못해요. 각자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아파트 살기 때문에 너도 아파트 살아라. 얘기 못해요. 난 아파트가 좋은데 어떤 사람은 주택이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원룸이 좋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각자 주택을 선택하거나 주거를 형성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맥시멈 라이프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미니멈 라이프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시에 사는 삶을 원하겠죠. 어떤 사람은 시골에 한적한 삶을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획일화시키려고 하잖아.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서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음에도 서울에 굉장히 힘들게 산다는 거야. 젊은이들 그렇게 서울에 살고 싶어 하면서도 서울에서 굉장히 뭐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졸라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거야. 맨날 지옥적 경험하고 나쁜 연기 마시면서 각박한 사회 체감하면서 인간미는 더럽게 없고 높은 집값에다가 인구 밀도 처박혀가지고 갑박한 생활을 매일 살고 있잖아. 근데 그게 어떻게 행복해? 근데 그런 생활을 하려고 그런 걸 다 집어치고 서울의 한상만 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상경한단 말이에요. 우리 지방보다 더 팍팍할 수도 있는 건데. 서울에 살아도 막상 정답이 아닌 거야, 이게. 서울에 있는 사람이 맞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닌 사람도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인생에 어떤 사지선다. 4개 중에 하나 찾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거를 이제 누군가 선생님이나 아니면 우리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도 이런 얘기 해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좀 제가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달라지는 게 있으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물론 이런 얘기 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했지. 네가 뭔데 이런 얘기 하냐. 네가 뭐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다고. 제가 대단한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방식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다 똑같은 데도 살 수 없고 각자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맞는 방법이 나한테 맞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무조건 너도 이렇게 해라고 할 수 없는 거고 각자한테 맞는 방식을 맞춰 나가면 살아가면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이라면 정답이겠죠. 근데 사지선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슬프고 나이가 먹었음에도 힘에 부치는 이유는 점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은 사지선다가 아니기 때문에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통해서 외워가지고 맞출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내한테 맞는 것들 남한테 맞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거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내는 게 인생에서 살아간 나름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의 방법이자 우리가 그나마 좀 이 힘든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나름의 어떤 파이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인생의 정답만을 쫓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남처럼 그러니까 남들이 사는 것처럼 자꾸 자기의 색깔을 버려가면서 살지 마시고요.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나만의 색깔, 내가 가진 고유의 색깔, 그 컬러만큼은 유지하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는 우리가 시험에 치는 그 사지선다 외에도 배워야 되는 것들, 공부해야 되는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꼭 시험을 봐서 매겨서 성적이 남아야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배워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을 자꾸 그 시험이라는 그 종이 한 장에 집어넣으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거, 여러분 생긴 대로 각자 그 추구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꾸준하게 찾아가면서 자꾸 주변 사람들한테 타협하거나 동조하거나 그렇게 끌려다니지 말고 자신만의 인생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